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7거래를 연속해서 3,200포인트 안착을 도전했는데 일단 3,210포인트에서 이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3일 연속 상승, 최근에 10일 중에서 8일 올라가는 이제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죠. 그 무역 협상 앞둔 주간이다 보니까 신중함이 없진 않았는데 이게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에서 종목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특히 그 다음 주에 관세 부과가 시작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측에서 연이어서 지금 고위급 인사가 미국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러트닉 장관이 8월 1일 이후에도 대화를 막을 수는 없다. 뭐 그 전에 관세 부과는 그때부터 관세 부과는 시작되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대화되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8월 1일 이후에 관세 부과돼도 협상 통해서 다시 내려갈 수 있어, 이런 걸 또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관세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수했는데, 그 외국인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샀었거든요. 근데 이 5대 업종,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화학, 금융, 이 5대 업종 중에서 4개 이상 순매수하면서 3,200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나와야 외국인들이 진짜 좋게 보는 거다. 근데 오늘은 5개 업종을 다 샀어요. 그러니까 제약 빼놓고 대부분 다 업종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일기 대장주들, 조방원으로 불리우는 일기 대장주와 소외 업종, 예를 들어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또 고르게 올라가면서 상승 종목도 기존의 강세주 재상승,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소외주들의 어떤 순환적인 상승, 이런 것들이 또 그대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런데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3,200포인트 위에서 마감하긴 했지만 최근에 7일 중에서 3번은 어쨌든 3,200 위에서 마감한 거였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그 3,200포인트가 장중 고점이었잖아요. 근데 종가가 3,200 위에서 마감한 건 이번 포함해서 3번이었고, 그러니까 이틀 연달아서 3,200 위에서 마감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장에서 만약에 위에서 마감하게 된다라면, 그것도 플러스가 나서 위에서 마감하게 된다라면 이제는 새로운 증시의 어떤 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화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하락 종목이 더 많긴 했기 때문에 좀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제 상승 종목이 좀 늘어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박스권 넘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코스닥이 조금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파란색이 지수고, 그러니까 빨간색은 상승 종목수거든요. 근데 지수보다 상승 종목수 흐름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장중 기준으로 보면 지수는 밀렸다가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장중에 이제 지수,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는 지수보다 훨씬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마이너스 나서 지수를 끌어내려도 투자자들이 거기에 지수 눌리나 보다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이전에 비해서 투자 심리가 좀 나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는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았는데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코스닥이 이러면 잘하면 다른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조금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영향을 준 뉴스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계속 플러스 내고 있잖아요. 뭐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트럼프와 시진핑이 10월 경주 그 에이펙에서 만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도 있고, 트럼프가 한국 오기 전에 중국부터 먼저 가서 만날 수도 있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둘이 만날 것 같고, 최근에 6월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되는 히토류, 자석용 히토류가 600% 이상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미국도 어느 나라가 됐든 충돌하기보다는 결국엔 협상을 통해서 부드러워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관세만 조금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 정도. 예, 그 정도고, 어쨌든 협상은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좀 안도감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눌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야기 동계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또 하나, 그러니까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춘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겪는 12월의 특유의 현상, 코스닥이 12월에 좀 고전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중간까지 12월 중반 정도까지는 좀 고전하는, 그게 양도세 회피하려는, 대주주 명단 안 들어가려고 이제 큰 손들이 주식을 팔고 그것 때문에 코스닥이 못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걸 대주주
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게 되면 그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 그냥 일부 주장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걸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찜찜한 건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너무 다 관세 타격은 없다라는 걸 전제로 주식시장이 반응했다. 근데 이게 좀 걱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저렇게 잘 나오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종목들도 많은 건 이 관세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의식하는 거다라는 어떤 증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좀 주가가 올라가는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좀 밀리는 기업들도 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관세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지도 몰라 이런 걱정도 하고 있다라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미증시가 여기서 여차하면은 또 공매도도 최근에 늘어다니는 상태잖아요. 눌릴 가능성도 없진 않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일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블룸버그에 오늘 나온 뉴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안보 실장이 또 미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만에 또 미국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그 협상 테이블 연수가 없었죠. 그 전까지는.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협상 기한을 우리가 그동안 놓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목표는 25%로 제시되어 있는 일부 관세를 낮추는 거. 관세를 일부 낮추는 건데 지금 외신에서는 그 10% 적용된 나라가 영국밖에 없거든요. 영국은 미국이 이제 무역수지 흑자 보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미국 입장에서 적자 보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현실적으로 목표로 해야 되는 건 15에서 18% 정도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낮추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고 또 외교부 재무부 장관도 뭐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성장을 강화하고 무역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추경까지 집행한 상태에서 이 자칫 관세 이슈가 이제 성장 능력을 떨어뜨릴까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해서 좀 빠르게 어떤 협상을 타결짓고 이제 우리나라 유리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어떤 가시적인 어떤 윤곽이 나오는지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수출 지표 나온 게 있는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2.2% 줄어져. 저게 이제 삼각형 위로 된 게 이제 감소했다라는 표기인데 어쨌든 줄었거든요. 근데 저거는 착시다. 왜냐면 그 하루 그러니까 거래 조업일 수가 하루가 적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고 보면 4.1%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전년 대비. 그래서 품목별로 뭐가 늘었나 봤더니 이제 반도체가 16.5% 늘었고 오늘 반도체 올랐죠. 자동차 3.9% 어정쩡했고 선박이 172% 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감소한 업종이 더 많아요. 예, 감소한 업종이 많고 증가된 건 반도체, 승용차, 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역 협상이 제대로 타결되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 주식시장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데이터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특징들은 삼성전자가 중요한 저항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저항대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기존의 추세가 아니라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더 격차를 밀고 올라가게 되는지 계속 윗거리는 달리는데 어쨌든 추세를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추세로 돌파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박스권에 아직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하죠. 근데 이걸 이제 위로 돌파하면서 밀고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이 뭐 감산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틈에서 좀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엔터주가 오늘 또 모처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엔터주 올라간 거는 블랙핑크의 뛰어라는 어떤 신곡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1위 올라갔다고 저도 이제 유튜브 어떻게 보게 돼가지고 봤는데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가 아무래도 저는 핑클 세대는 아니고 이문세 세대라 근데 이제 이문세 세대고 그 다음에 핑클 이런 거 볼 때라서 이게 잘 공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노래들. 근데 어쨌든 이게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나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의 어떤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중국의 어떤 소비 이런 것들 늘어나게 되면 또 엔터주가 또 수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엔터주를 끌어올렸고 오늘 수급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종목이 되는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형주 쪽에서는 코스피는 바이오, 자동차 이런 게 좀 늘리고 그 외에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1기 때 올라갔던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방산이나 그러니까 조선, 방산, 조방원이죠. 조방원.
원전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오늘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이 약하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선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리고 엔터 오르고 이런 구도가 됐고요. 그러니까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1조 원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비차익 매수. 그러니까 비차익이라는 건 15종목을 이상의 종목을 한 번에 매수하는 거. 근데 보통 이제 비차익이 왜 의미가 있냐면 지난주 같은 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비차익을 샀다라는 건 그냥 삼성전자가 뭐고 그냥 한국의 대형주는 고르게 다 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판단할 때 외국인들이 보통 비차익으로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비중, 매수 비중을 엄청나게 늘린 건 아니거든요. 매수 비중을 잘 보시다시피 27% 아니면 28%예요. 그러니까 조금 늘어난 정도인데 그러니까 매도가 되게 줄었어요. 22.58%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가장 적은 매도 비중이었어요. 이게 이제 의미가 없진 않은 게 3,200포인트에서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팔 생각이 없다라를 넘어서 매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비차익 매수 비중이 70% 정도 되면 이제 시장이 여기서 이거 3,200포인트 안착으로 가는구나.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내일장에서 어떤 미션은 비차익 매수 비중이 여전히 높을 거냐, 매수 비중이 여기서 커질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을도 잘 봐야겠고요.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거의 2천억, 그러니까 삼성전자 비중이 전체에서 한 20% 정도 순매수에,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원전, 조선,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도 역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이면서 동시에 2차전지 역할도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어떤 기업들, 그다음에 조선조, 그러니까 조방원으로 불려오던 그런 종목군들과 2차전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업종별로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매수했는데 이제 매도 쪽에도 제약바이오주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엔터주는 고르게 또 매수했고 SMYG엔터가 다 들어가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종목별로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기관도 뭐 매매한 거 보면 뭐 YG, SM, JYP, 엔터가 다 들어간 거 이외에는 그 외에는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좀 엇갈리게 가는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요약을 해보면 이제 관세 8월 1일이 이제 10일 정도 앞으로 나와서 이 뉴스가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활발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한국 관련된 언급들도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그래도 계속 버티느냐. 외국인들 오늘 되게 세게 매수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긴 한데 어쨌든 계속 이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8주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 올라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테슬라가 움직일 거냐. 이게 우리 증시의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이라서 최근에 미증시에서 어떤 업종이 반응하면 우리도 올라가거든요. 오늘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전력주들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증시에서 그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움직이는 업종이 또 연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오늘 외국인들 대형주 중심으로 대규모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기조가 3,2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이번 주 내내 해주느냐 이러면 이제 3,200 넘어서 안착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조선, 뭐 철강, 삼성전자, 엔터,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비슷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은 약간 순환매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르게 다 쫙쫙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주도주가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순환해서 도는 흐름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번 주는 조금 지나가면서부터는 그러니까 주도주 윤곽 일주일에 3일 올라가는 종목이 뭔지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 계속해서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를 좀 업그레이드한 건데 그 2000년 이후에 상승률 코스피 상승률 10위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 10위 내에서 3분기가 어떻게 되냐. 지금이 3분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추가해서 보니까 그 2번이 4.4% 올라 있는 상태고 그 전에 9번을 보면 7번이 3분기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강하게 올라갈 때 3분기에도 대체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3분기에 빠지면 그 다음 분기에는 또 만회가 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3, 4분기 연속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상승률 탑10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3분기도 대체로 올라서 이번 분기도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좀 오를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장중에 제가 텔레그램에서 보내드렸듯이 반등장하고 상승장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상승장은 차별화 장세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낭패가 될 수 있어서 업종별 수급 변화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